학생선공처에서 혁신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대학 일자리 본부와 학생 상담센터입니다. 이 두 센터와 부서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학생 상담센터에서는 에이스 마인드십과 고 프로 에이스 진시민이 있습니다. 에이스 마인드십 프로그램은 저희 대학 재학생의 인성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고 프로 에이스 진시민은 특별히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에이스 마인드십 개요는 저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크게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개인의 인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인성뿐만 아니라 남을 더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표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 가치 향상, 자기 가치 실현, 자기 가치 나눔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트랙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그 결과 작년도에 전국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포함해서 전국 대학교 학생 상담센터 협의회에서 우수 상담 기관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성을 이미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크게 제일 먼저 자기 탐색 부분에 있어서는 신입생들 대상으로 온라인 검사를 통해서 전체 신입생의 중에서 82.8%를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작년 79.3%보다 그 수치가 상향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만 더 한다면 또 다른 저희들에게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생 82.8%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시적으로 저희 상담센터에서 온라인 상담과 심리검사 그리고 그 개인이 받은 상담 내용과 심리검사를 해석하는 상담까지 해서 지금까지 113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특히 전화나 슈톡이나 이메일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슈톡이나 이메일을 부족할 경우에는 직접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대면 상담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총 2회차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역시 온라인 LMS를 통해서 전문 상담사에 의해서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시청하고 또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결과 전체 727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에 자기 가치 향상입니다. 얼마 전 저희 동대문구와 저희 대학이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동대문구 정신건강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자살 예방 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대학 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역 기관 단체들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히 저희들은 서울시 여성재단에서 제안한 사업에 지원을 해서 또 다른 괜찮슈나 생명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가치 향상입니다. 에이스 솔리언 또래 상담 기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교육 관계,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 또는 최소 한 명의 가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가 없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교육 관계를 형성할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 형성과 도움이 되고, 그리고 상담 역량이나 인성 강화, 리더십 등을 학생들이 그런 리더를 갖춘, 역량을 갖춘 리더형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학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것들을 학생들은 또다시 온라인 참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기 가치 향상입니다. 특별히 미디어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 생활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과의존하지 않고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미디어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자기 가치 나눔은 지금까지 4단계까지 실행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단계에서 사례 발표 대회와 그리고 이런 교내에서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들로 실제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스 마인드십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총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운영, 준비, 홍보, 그리고 참여자 모집, 시작, 완료, 집행률까지 구분을 해봤습니다.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각에 대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고,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상 집행률은 현재 모든 프로그램들이 온라인 LMS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큰 데이터가 0%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에이스 마인드십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2,2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률은 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히 저희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고프로 에이스 진심인이라고 하는 학생 역량 개발 강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을 통해서 미래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크게 셀프 매니지먼트로 해서 시간 관리, 마음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런 다양한 대학 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인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진로를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비교를 보면 참여의 숫자가 한 자릿수가 더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온라인 시대에 충분히 홍보나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셀프 리더십 정진입니다. 학생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지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35명 정도였지만 올해는 400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프로 에이스 진심의 중간 성과는 전체
사실 이 많은 5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예산은 180만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180만 원 가지고 이 중간성과를 보고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 대비, 비용 대비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들에 조금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맞춤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집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목표는 결국은 일자리 본부를 통해서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취업을 위한 경쟁력 개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분야에 취업해서 자기의 능력을 그 조직에서 최대한 발휘하고 그리고 그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능력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대학 일자리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과별로 7개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별로 맞춤식 진로 로드맵을 개발하고 그 진로 로드맵을 따라서 단계별로 진로 및 취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프로그램은 모의 면접부터 입사 지원 스클리닉, 취업 전략과 진로 상담 및 취업군 확인 등을 통해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취업을 하기 위한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일자리 본부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해왔던 데이터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진로 개발, 취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지원 내용으로 저희 일자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했던 프로그램은 36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시 프로그램 7개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 중에서 21개 프로그램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6개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4천여만 원인데 현재 집행률은 23.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진로 개발과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진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체 33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상시 프로그램으로도 현재 7개 프로그램이 전문 상담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2일 지난주까지 저희 상담센터와 진로개발센터, 취업지원센터에서 했던 모든 취업 컨설팅 지원 실적입니다. 이 실적은 매주 저희들이 주간 실적과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실적을 해서 매주 총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1,156명의 학생들이 상담이나 모의 면접, 각종 취업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학과별로 참여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입니다. 특히 올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아마 해당 학과에서 현장 실습을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현장 실습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되고 강화되어서 좀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현장 실습, 실습비 지급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공지사항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개 학과에서 1학기 때 실시한 학과도 있고 학예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그리고 2학기 때 현장 실습을 참여하는 학과도 있겠습니다. 창업 지원입니다. 저희 대학은 인원이 작지만 총원 대비에 비해서 이런 외부 경진대회나 창업대회에 참가해서 높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창업 지수를
전국 대학의 창업 지수를 순위를 매겼는데 저희 대학이 당당히 4위에 랭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학과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학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지휘생과, 의료정보과 학생들이 다양한 생활 속에서 편리한 작은 아이디어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실제 구현할 능력은 안 되지만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만 발표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 27일 날 마감으로 되어 있는 제3회 전문대학 재학생 창업-창직 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혹시 그런 학생들이 또 좋은 입상이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우수 아이디어를 특허로 연결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업 동아리 지원 두 개 팀이 현재 지원해서 이 창업 동아리를 지원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 최근까지는 현장 실습에 대한 실습 방법을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지금 대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 자료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6분짜리에 대한 동영상인데 중간중간에 제가 컷하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이란 국내의 산업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4주 실습인 계절제, 8주에서 12주 이상인 학기제가 있습니다. 계절제는 완학 기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 직무 능력 강화, 경력 관리, 진로 설계, 장점이 있습니다. 학기제는 실습 전 채용이 약정된 경우가 많고 대학 교육과 현장 직무 능력 강화, 실습 기간 후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 실습, 행동 요령, 인사 예절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적중하면서도 밝고 명랑하게 인사를 합니다. 다시 만났을 경우 밝은 표정과 함께 가볍게 한 3-4분 정도로 전화 받는 예절은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아 정확하게 자신을 밝힙니다.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고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전화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전달 사항이 없는 경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 내에서 전화 예절 그리고 업무 예절 모든 내용들이 여기 6분가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자료를 해당 학과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대학의 현장 수도권 현장실습 지원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우리 김성훈 팀장님이 주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활용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이 잘 사용이 되어서 현장 실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진로개발, 취업지원, 현장 실습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1.8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온라인 진로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기 탐색과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학생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취업 지원입니다. 제 학생들에 대한 의견 저희 취업지원센터에 바란다라고 하는 연중 상시 프로그램 창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2.2배 정도의 참여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온라인 모스 자격증은 학생들이 직접 자격증 개설을 원했고 그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온라인 특강을 실시하고 그리고 자격 시험을 응시한 인원의 80%가 전부 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규 경진대회 프로그램도 계획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취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철저하게 방향을 바꾸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은 말씀드린 대로 4개 학과는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2개 학과는 현장 실습 업체와 이런 그 과의 특성상 현장 실습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체 과목으로 개설되고 교내 실습으로 대체하였고, 1개 학과는 2학기에 현장 실습이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2019년도에 대비해서 1.5배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특히 온라인 시대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안내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강사들은 외부 전문 오프라인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외부 강사의 경우에는 온라인 특강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비대면 전문 강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르는 콘텐츠를 제작이나 또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입니다. 현장 실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비대면 현장 실습을 위한 실습 관련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 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률입니다. 저희 대학 현재 한 5개년 동안 취업률 변동 추이를 보면 2016년 2월 취업률이 81.4%의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잠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2020년 10월 취업률 현재 자체조사 결과 73.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자체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이 현재 73.4%의 취업률은 전년 대비 동월 69.9%보다 상회하는 취업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 유지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다 모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학과의 학과장님, 그리고 취업 담당 교수님, 모든 교수님들이 학과의 취업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률 변동 추이는 그래프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지 및 협조할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교내 취업입니다. 현재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교내 취업 가능한 인원은 취업 대상자의 3%인데 저희 대학은 현재 6명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현재 5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시에 수시로 지적되는 내용들입니다. 허위 취업, 그리고 부적격자에 대한 건보 가입, 그리고 부적격 교내 취업. 교내 취업의 조건은 1년 이상,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적격한 교내 취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진학자에 대한 통계 포함, 이런 내용들은 물론 취업률도 좋지만 공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학생 현장 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내용입니다. 현재 현장 실습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현장 실습 학기제입니다. 이 현장 실습 학기제는 학교 밖에서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는 실습을 현장 실습 학기제라고 하는데 그 학기제 실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표준 운영 기준과 절차에 따랐을 때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자율 현장 실습 학기제는 학교가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율 현장 실습 학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의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현장 실습비를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리고 실습 요건, 운영 절차, 양식 등에 대한 준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지 대학의 실적 공시 대상 부분도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를 이수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 공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장 실습 학기제 실습비 지급 기준은 최저임금의 75%,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이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산업체의 최대 25% 지급, 총 100%로 봤을 때 75대 25로 비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에 대해서 시간급 최저임금의 75%를 지급하게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자율 현장 실습 학기제가 있습니다. 자율 현장 실습 학기제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과 실습 기관 간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해서 유급이 원칙이나 무급 운영 규정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은 무급 운영에 대한 요건 아닌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최대한 무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과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율 현장 실습 학기제를 좀 더 연구하고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부서에서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